중국이 어떤 하청업체가 된다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은 네. 네이버 자체의 성장성이 의심이 돼. 네이버가 가장 잘했던 게 시커머스 업체들이었거든요. 네,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가 갖고 있는 상품들을 네이버에서 팔았던 건데 이제 월간 활성곡의 MAU의 저기 떨어지는 시점도 그렇고 쿠팡이 2023년 방송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예측도 하고 매출도 예측한 매출은 뭐 한 31조 8천억 적중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6천억대 그 이상 갔는데 쿠팡이 1년 사이에 거의 2022년 말에는 한 1,100만에서 1,200 그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2023년에 200만이 늘면서 쿠팡의 어떻게 보면 1위 체제가 거의 그냥 가는 듯 했는데, 뭐 쿠팡이 한국 시장을 거의 공략해서 여기는 다 유료 아닙니까? 2,990만에서 4,500. 그래도 이탈하면 꾸준히 왔는데, 중국의 시커머스는 회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비가 없다는 전제 조건에 무료 배송, 반품, 환차익까지 해주면서 그렇죠. 여기에다가 빠른 대응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인력을 투입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2000 분기별로 저는 이제 올해 여러분들하고 방송 중에 항상 기업들이 최근에는 1년 예측을 못하니까 분기별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이것도 큰 주목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이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는 네이버가 이제 떨어지고 쿠팡이 독주가 되겠다. 네. 나머지 모든 업체들은 악어처럼 물밑에서 지금 눈만 내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쿠팡의 상대는 네이버가 아니라 테무, 알리, 쉬인 같은 글로벌 네. 업체가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반사이익 명가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쿠팡은 상품을 갖다가 구매하고 결제하고 배송까지 그냥 완스톱 서비스를 집 앞에 다 해주는 이 체제를 구축해놨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내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면 이제 배송은 또 대한통운이 올해부터 해갖고 지금 투자하는 회사들이 지금 다 전진 배치하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제 기울기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쿠팡 쪽으로 가는 걸 갖다가 중국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략하면서 상품 카테고리도 직구 상품의 K베뉴의 모든 걸 하면서 이제 배송 리드 타임 빨라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선택에 클레임이나 불평 불만을 갖다 줄여내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줄여나면서 무료로 회원 가입에 무료로 가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유료해갖고 잠깐만 마 교수님 말씀. 작년에 신세계 그룹이 클럽 만들어갖고 그냥 1,000만 돌파한 데다가 중간에 그냥 돌파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네. 드렸을 거예요. 그게 뭐 1,000만을 만든다길래 제가 감히 지금 쓱닷컴의 유료 회원이 300만 명인데 그 300만 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아니라 오히려 쓱닷컴에서는 사실은 그냥 무료 배송이라든지 쿠폰 몇 개를 가지고 넣었던 건데 뭐 신세계 유니버스는 거기다가 뭐 스타벅스라든지 무슨 뭐 야구단이나 백화점이나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쓱닷컴에서 해줬던 배송에 대한 그 혜택이 줄어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혜택이 늘린 게 아니라 다른 혜택 필요 없다. 다 줄이더라도 무료 배송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쓱닷컴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못했던 건 이해하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건 보수적인 서비스보다는 쿠팡처럼 확실하게 물린프라면 물린프라, 네이버처럼 뭐 결제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네이버페이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의 확실한 포인트가 없이는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거는 좀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가장 지금 체인점이 많은 게 어디예요?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이 최근에 1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신세계 클럽 하면서 스타벅스, 물론 이제 투자해서 지분도 이제 증자시켰지만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소비자 고객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어느 앱을 사용하고 어느 가치를 지금 가격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치를 또 어디에 찾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일단 우리가 쿠팡하고 테무, 알리, 쉬인까지도 얘기하면서 뭐 전망을 좀 해봤지만 작년도에 이제 중국 그 직구가 전체 6조 중에서 3조가 넘지 않았습니까? 3조 7천억이 중국 직구였었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올해 직구 한 뭐 6조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금액이라는 걸 따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쿠팡이 2016년부터 21년까지 5년이죠. 5년간에 CAGR 연평균 성장률이 61%였었거든요. 근데 그 61%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5년 동안에 쿠팡의 매출이 10배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10배. 즉 쿠팡 매출이 2조가 안 되던 게
2015년도, 16년도에. 여기 있네요. 예, 근데 쿠팡이 2021년도에 5년 만에 22조가 됐었어요. 예. 자, CAGR이, 즉 연평균 성장률이 60% 쿠팡처럼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게 5년이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중국의 직구가 지금은 3조 7천억인데 이게 만약에 60%씩 5년 성장한다. 지금 그런 추세예요. 그럼 그렇죠. 이거 한 40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쿠팡을 흔들 수 있는, 불과 앞으로 2, 3년이면은 쿠팡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10몇 조가 되면은. 네. 지금은 아직은 찻잔 속에 태풍일 수 있어요. 지금은 네. 우리가 뭐 아주 요란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쿠팡이 올해 거래액이 50조가 넘었을 텐데 작년 2023년도에 네. 50조의 거래액을 갖고 있는 쿠팡과 불과 3조밖에 안 되는 이 알테시 연합이 있는 거죠. 3조도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시작이니까. 예, 그게 올해 작년에 많이 나왔다는 게 그 정도인데, 물론 사용자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실제로 사용자보다도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구매 전환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수는 한 달에 1,500만 명이지만 그중에 네. 구매한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되니까는 그거밖에 안 나오지만 네. 앞으로 계속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어차피 성장률 5, 60%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불과 4, 5년 뒤에는 10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쿠팡은 지금은 딱 멈춰있는 시그널이 떴다. 그리고 알테시는 여전히 5, 60% 올라간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쿠팡과 네이버의 관계에서 쿠팡의 매출액을 여러분 한번 좀 갑자기 지금 정리해 보면은 2019년에 6조, 20년에 14조, 21년 22조, 22년 26조, 23년에가 이제 31조 8,298억, 6,174억 원 영업이 20% 고속 성장했죠.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지금 20%씩 성장을 해도, 사실은 20%씩 성장을 해도 5년이 되니까는 지금 6조에서 30조, 5배가 됐죠. 근데 쿠팡이 어떻게 출발했냐면은 2016년도부터 출발을 갖다 한다면은 1조 한 7, 8천억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2조니까 20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20배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그렇죠. 이게 20%만 하더라도 대여섯 배가 올라가고요. 쿠팡처럼 만약에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50%에 성장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년 안에 지금 매출의 10배면은 90조의 매출이 나와요. 30조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국내 시장은 어차피 커머스가 지금 뭐 45%에서 50% 육박하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신장하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이제. 이제 이커머스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 수십조의 매출이 국내에서 시커머스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5년 뒤에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진짜 파산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로섬에서 30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쿠팡은 쿠팡대로 덩치를 유지하고 있고 어차피 네이버라는 데는 그게 셀러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커머스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오더라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도 그 네이버 대표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테무가 들어오든 난리가 들어오든 우리는 환영한다. 오히려 그들이 광고를 더 많이 해주길 바란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커머스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는 데는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는 거고 위기를 느끼는 거는 쿠팡은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걸 여태까지 회의를 아무리 하더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있는 주요 업체들은 답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게 굉장히 지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으나 이 시장이 저도 한 2, 3년 후에는 시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지금 쿠팡의 제가 성장 속도를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하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게 이제 쿠팡이 줄 수도 있고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20% 이상 고속 성장인데 한국 시장이 지금 올해 내년까지는 소비 불황이 되다 보면 이 시장에서 네이버 연합사에서 네이버는 지금 해외 진출 전략을 뭐 우리 방송 중에서 있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광고 효과는 받겠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광고 효과는 받지만은 최근에 보니까 주가도 주춤해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가 암이 듯이 한국 시장에서 이커머스의 판세는 지금 어떻게 바뀌면 중요한 이제 주인공 소비자가 맞습니다. 어느 쪽을 가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많이 구매하냐에 따라서 이제 중국발이 더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분기별로 1년 후에 2년 후에 보면은 쿠팡이 20% 고속 성장 상위 아마 중국발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쿠팡 성장했듯이 그다음 시커머스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번에 네이버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 거의 약 10조 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 반짝 올라가고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네이버에서는 이 시커머스들이 너희들의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네이버는 사실은 커머스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못 나가. 이게 뭐 광고든지 뭐든지 간에 사실은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커머스 업체를 갖고 있어야지 그게 메인이 되는데 중국이 어떤 하청업체가 된다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은 네. 네이버 자체의 성장성이 의심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가 작년에 한 자릿수 성장했는데 8%.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제로 성장 갈 수도 있다. 추정이.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가장 잘했던 게 시커머스 업체들이었거든요. 네,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가 갖고 있는 상품들을 네이버에서 팔았던 건데 네이버는 신선도 약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광고 수입으로 그걸 취한다고 한들 직접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초토화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희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 즉 네이버가 이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커머스가 성장하지 못하는 한 네이버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게 새롭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그래요. 그런 얘기가 좀 것 중에 맞아요.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시가총액도 지금 32조 원입니다. 지금 2023년 1월부터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세고요. 그다음 카카오도 시가총액 24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은 올릴 수 있어도 플랫폼의 기능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이제 좀 위축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쿠팡이 45조까지 올라갔나요 이번에? 시가총액이? 쿠팡이 2월 28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8달러 올라가서 또 거의 한 19달러까지 20달러 목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45조 원이죠. 그렇죠. 3월 초의 상황이죠. 재밌는 게 이제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100%다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시커머스가 왔을 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시인이 왔을 때 국내에서 그들을 견딜 수 있는 거는 신선을 잡고 있는 업체들은 견딜 수 있다. 뭐 일례로 무슨 뭐 컬리라든지 아니면 오아시스라든지 쿠팡처럼 새우 배송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G마켓 11번가 티몬 아니면은 뭐 지금 얘기한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이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저항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쿠팡한테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다만 쿠팡이라고 하더라도 그 스마트 스토어 그 신선식품의 판매가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커머스다 보니까 롱테일 업측으로 생활용품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생활용품 이쪽이 워낙에 매출 구성비가 크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뭐 한 전체 60% 70%가 나오는 매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쿠팡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가 있고 물류 인프라로 빠른 배송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는 단 한 군데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쿠팡, 유통공영, 또 이커머스, 중국발에 들어오는 시커머스 이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의 유통시장을 두고 2024년 아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래요. 격전 상황이 지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주목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마치면서요. 항상 다음 방송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과 성원 감사드리겠습니다.